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미주 한국일보 등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새로 선보인 올인원 광고 상품 TV타운 광고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QR코드를 도입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주의회가 더 많은 가주 출신 학생들에게 유시계열 대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타주와 유학생의 신입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한인 여행사의 단체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주 전역이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어 대규모 산불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방지를 위해 올 여름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단전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부 최대 관문인 LA 국제공항의 탐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이 웨스트게이트를 신축하는 대대적 확장 공사를 완료하면서 LAX 공항의 현대화 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12세 이상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며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성인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수정헌법 1조와 대통령 직위에 따른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연방법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민권 분야 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기업이 정치인의 계정을 중지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됐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자 백악관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 등으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미주 한국일보 등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새로 선보인 올인원 광고 상품 TV타운 광고가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QR코드를 혁신적으로 도입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라디오와 TV, 신문, 웹사이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해 최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주에 론칭한 올인원 하이브리드 광고인 TV타운 광고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혁신적인 QR코드 도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V타운 광고는 가주 비즈니스의 전면 재개 국면에서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이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훌훌 떨쳐버리도록 한국일보 종합미디어그룹의 모든 플랫폼을 동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멀티 플랫폼 광고 상품입니다. 단 한 번의 광고로 한국일보 지면,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TV, 한국일보 웹사이트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멀티미디어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데 지면 광고에 처음으로 QR코드를 도입해 한국일보 지면에 나가는 타운 광고를 통해 비즈니스 업체의 한국TV 동영상 광고 혹은 업소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문성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 플랫폼 사업실장입니다. 지면에 우리 타운 광고 지면 상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지면에 나온 내용의 광고가 동영상으로 바로 플레이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잠정 고객분들이 지면에 나온 광고 혹은 웹사이트에 나온 광고를 보시고 QR코드를 찍으면 원하시는 광고를 동영상으로 깨끗하게 간단하게 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부에나팍에 위치한 솔라 회사 엘리원 솔라의 스티브 림 대표는 최근 태양열을 이용한 솔라 패널 설치가 한인 주택 소유주나 비즈니스 사업체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고객층을 보다 넓히기 위해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의 TV 타운 광고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TV 광고는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광고들은 워낙 그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선점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이나 그 TV를 통해서 한국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프로모션과 서비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원 솔라 측에서는 그동안 설치한 솔라 패널 작업 포트폴리오를 신규 고객 측이 한국일보 지면의 QR코드를 통해 혹은 한국TV나 한국일보 웹사이트,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TV 광고 영상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돼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보다 많은 고객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라디오 서울이나 그 통해서도 연락이 꽤 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면서 계속 고객들 미팅하고 있습니다. TV 타운 광고는 현재 한국일보 지면 2개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마련한 올인원 하이브리드 TV 타운 광고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054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주의회가 더 많은 가주 출신 학생들에게 유씨 계열 대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타주와 유학생의 신입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입시철에 UCLA와 UC 버클리 등에서 많은 지원자들이 불합격 혹은 웨이트리스트에 오르면서 이들 유씨 계열 캠퍼스의 입시 문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주 상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앞으로 10년간 타주 출신이나 유학생 신입생 비율을 기존의 19%에서 10%로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씨 계열 캠퍼스는 매해 가주 출신의 신입생들을 4,600명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며 특히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캠퍼스에 가주 출신 신입생 비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주 상원 측은 해당 발의안은 유학생들을 비롯한 타주 학생들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립대가 가주 출신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자리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큐레이티브와 공동으로 오는 6월 9일 오전 9시 LA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인회 측은 그동안 접종 기회가 없었거나 언어 문제로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한인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접종 현장에 운전면허, 아이디,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한인들의 백신 접종도 도와주며 12세에서 16세 사이 청소년들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고 학생증, 출생증명서 같은 나이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LA 한인회의 제플리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꼭 해주시고 그동안 언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어려워서 접종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6월 9일 날 LA 한인회관에서 직접 백신 접종이 있으니까 이때 기억하셔서 꼭 와서 백신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며 2차 접종은 오는 7월 2일 한인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에 영어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됩니다. 워크인 접종 또한 가능합니다. 게티센터가 오늘 수용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재개장합니다. 게티센터 측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우선되고 갤러리와 정원으로 가는 통로는 하나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갤러리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는 어려워 계속해서 봉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객과 스태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안면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입장객들은 도착 후 발열 체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이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어 대규모 산불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방지를 위해 올여름에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단전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미 캘리포니아 지역 곳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단전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 같은 단전 사태는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미 지난달 캘리포니아 전역 41개 카운티에
가뭄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주 전체 인구 3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8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규모 순환 단전이 실시돼 8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최소 2일 이상 전기 공급을 받지 못했다며 올여름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여름이 다가오기도 전인 지난 1월 남가주 지역에서는 산타아나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11만 가구에 전력 공급을 차단한 바 있으며 이들 중 약 5천여 가구는 사전 예고 없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극도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반복돼 여름이면 대규모 산불 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대규모 단전 사태도 올여름 또한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019년 PG&E가 100만 가구에 대한 순환 단전을 실시하자 단전 사태를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뉴 노멀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올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단전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예고 없는 단전 사태가 반복될 경우 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며 이는 주지사 리콜 선거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전 정치자문인 데니얼 진게일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뭄과 산불, 단전 사태가 기후변화와 전력업체들의 탓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주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역사는 주민들이 책임질 누군가를 찾게 될 것이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의 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전체 주민의 52.9%인 2,070만 명이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 중 41.8%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아시아계 태평양계 주민이 6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백인 52%, 원주민 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정부가 라틴계 및 흑인 주민의 접종을 독려하면서 빠르게 접종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들 인종은 여전히 아시아계와 백인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틴계 접종률은 35%, 흑인은 36%에 불과해 아시아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LA 카운티 주민의 52.4%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41.8%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라틴계와 흑인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화요일 5시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베벌리 블루버드 18마일에서 21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7번 놀스 방향 다이아몬드바 블루버드 구간부터 19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6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마틴 루터 킹 블루버드부터 11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컬버 블루버드 구간부터 16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3마일에서 17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고요. 워러포드 스트릿 구간 카플레인 쪽 7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405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구간 정체 이어지는 가운데 5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8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입니다. 5번 놀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을 지나 4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4마일에서 18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2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로스펠리스 블루버드 구간도 9에서 16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자사 백신이 12세 이상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며 다음 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에 앞서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겨운 응원단 공연과 함께 학생들은 같이 코로나와 싸우자는 문구로 접종을 위해 나온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미국에선 이달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이 승인돼 학생들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ah, it's going to help a lot. Be able to see my friends a little bit more, and my family. So I'm excited for that. The single best place to vaccinate a child is at their local neighborhood school. Now, why is that? It's where students are every day. 화이자에 이어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에서 2차례 접종자의 경우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차례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93%였고 특별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미 식품의약국과 각국 규제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18세 이상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회 접종자를 포함하면 61% 정도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에게 최소 1회 i상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디지털 그린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합의로 6월 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명서 소지자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 25일 열린 임시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그린 증명서 도입을 합의했습니다. 이유는 6월 중순까지 각 회원국에서 권고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는 디지털 증명서 소지자의 EU 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ous avons fixé l'ambition à la mi-juin pour adapter cette recommandation et retrouver progressivement une capacité de libre circulation à l'intérieur de l'Union européenne.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가 형성된 EU 회원국 국민에게 발급됩니다. 디지털 증명서는 QR코드로 발급되며 27개 EU 회원국 내에서만 통용됩니다.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지에서 자가격리나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이와 함께 회원국 내 성인 인구의 70% 이상이 7월 안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are on track to reach our goal to have enough doses being delivered to vaccinate 70% of the adult population in the European Union by the end of July. 성인 접종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상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유럽의약품청에 12살에서 15살 사이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백악관에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라는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재임 시기 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임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자 전 현 행정부 인사들이 진상 파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이 지구촌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의 또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이 우한 현장 조사 후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밝혔지만 이를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것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자연 발생적인 것에 좀 더 가깝다고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100% 알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가 아주 일찍부터 코로나19의 근원으로서 종종 중국 바이러스라고 언급하며 우한을 지목했을 때 내가 옳았다는데 모든 이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수정헌법 1조와 대통령 직위에 따른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최근 입장 자료를 제출하고 지난 1월 6일 선거 사기를 주장한 그의 연설이 의회 난입 사건을 촉발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송 제기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임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모임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삼권 분립의 기초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정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선거 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문제의 1월 6일 연설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에릭 스웰웰 하원 의원 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비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불법 개입 의혹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리 탄압 문제를 비롯해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다음 달 16일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3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했던 만큼 스위스 제네바에서입니다. 다음 달 10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 바이든 대통령의 첫 순방 끝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n Geneva, as you said, on June 16th. The leaders will discuss the full range of pressing issues as we seek to restor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to the U.S.-Russia relationship. 러시아 크렘린궁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과 미국 연방기관 해킹, 핵 확산 차단 등이 의제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 나발리에 대한 탄압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러시아에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raise Ukraine, underscoring America's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he will also plan to raise Belarus and convey our grave concerns as he has now done publicly. 이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방안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의 최근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이 의제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Whether it is dealing with COVID-19 and the pandemic, combating climate change, dealing with the nuclear programs in Iran and North Korea, Afghanistan.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돌파구보다는 관계 개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법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민권 분야 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미 상원은 오늘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51대 48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수정 콜린스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클라크의 이날 인준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의한 몸놀림으로 숨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 이루어졌습니다.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플로이드 이름을 딴 경찰개혁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관 데릭 쇼빈은 지난달 대배 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다음 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권 담당부서는 지방의 사법기관을 조사하고 각 주의 투표 규정을 전담하는 등 시민 권리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클라크의 인준과 관련해 공화당은 그가 반경찰적이며 급진론자라며 인준을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를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하며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준 표결에 앞선 법사위에서도 11대 11로 팽팽한 찬반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 기업이 정치인의 계정을 중지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플로리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에 대해 14일 이상 계정 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경우 1일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요 SNS 기업들은 지난 1월 워싱턴 DC 연방의회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선동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앞으로 플로리다에서 비슷한 조처를 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SNS 기업이 언론사의 기사를 검열하는 것도 불법화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법 규정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조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의 의혹을 다룬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드샌티스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제 플로리다 주민들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법률 탓에 플로리다 주민들이 외국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증오, 외설 콘텐츠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인터넷 어소시에이션은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법률은 위헌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 검찰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가격을 통제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의 아마존에서보다 더 싼 값에 같은 제품을 내놓는 걸 금지해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마존이 소매업체들과 맺은 이런 방식의 계약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규모의 최대 7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추산되는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200만 개 이상의 소매업체가 아마존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That's exactly how the market leader uses its dominance to force the third-party seller to either access its marketplace and other marketplaces under Amazon's term or not play on the Amazon marketplace. And we think that is an incorrect use of monopoly power. 아마존 측은 이에 대해 소매업체들은 아마존에서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시장에 최저가를 제공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른바 IT 공룡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독점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이 구글을 상대로 12월에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검찰총장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한인 여행사의 단체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여 넘게 중단되었던 단체 관광이 가주 내 높은 백신 접종률과 급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경제 재개 등에 힘입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오랜만에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한인들도 모처럼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혹은 부부 동반으로 그동안 못했던 단체 관광 갈증을 풀고자 타운 내 여행사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주가 경제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기존의 대도시 위주의 단체 관광 패키지 대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청정 지역인 옐로우스톤과 러시모, 알래스카, 세도나 그리고 오크클랜 등을 목적지로 한 단체 관광 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붐비는 도심 관광지보다는 한적하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국립공원 등을 현재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관광은 이번 연휴 기간 항공편으로 출발하는 옐로우스톤과 러시모어, 알래스카 여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무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옐로우스톤 떠나는 게
28일 날 출발을 해요. 29일 날 떠나는 게 아니고. 메모리얼 데이가 그때 금요일부터 휴가를 많이 가요. 그래서 28, 29, 30, 31일. 그래서 옐로스톤 러시머가 3박 4일 코스예요. 모처럼 여행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많아 오는 금요일까지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3박 4일 일정으로 떠나는 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푸른 투어의 박태준 이사입니다. 옐로스톤 저희 4박 5일 코스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도나 2박 3일 코스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 코스는 오크글랜 투어가 당일 관광이 출발하고요. 도시라기보다는 이제 뭐 국립공원이나 또는 이제 뭐 세도나 같이 힐링의 장소 뭐 이런 데를 많이 쓰는 손님들이 찾고 계세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야외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은 국내 여행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타운 내 여행사들은 안전을 위해 단체 관광을 떠나기 전 관광객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단체 관광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단체 관광 차량의 탑승 인원도 줄여 기존의 56인승 버스의 경우 절반인 27명의 관광객들만 탑승한다고 합니다. 가주 경제 전면 개방일인 6월 15일에는 예년에 실시해 오던 관광 상품이 다시 준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당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지난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인데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각 당 대변인들이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건 지난해 2월 26일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신과 반도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입니다. 방미 직전까지 인사청문회 진통이 이어졌던 만큼 야당이 반대한 총리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먼저 유감 표명이나 간단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구했던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이 따로 독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정을 놓고는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다 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도 앞둔 만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그 시작을 결실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국 직후 총리와 참모들에게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그 첫 단추로 여야의 협치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종시 특별공급 논란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놓고 여야 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치권의 화합을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2030 표심을 놓친 민주당이 청년 민심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돌풍까지 불면서 마음은 급한데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어른과 아이 사이 질서가 있다는 장요 유서를 언급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소통 민심 경청 일정을 본격 시작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먼저 청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공정 그리고 그 정의를 그 본질부터 배신한 민주당의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젊은 당대표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상황에서 어떤 청년 전략에 대한
그런 승기를 빼앗길까. 혼쭐이 난 송영길 대표, 2030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이 이 20, 30대 청년들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당 전체가 이렇게 청년들 마음 잡기에 한창인데 찬물을 끼얹은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해 어른과 아이 사이 질서가 있다는 장유유서를 끄집어낸 겁니다.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당사자인 이 전 최고위원은 시험 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는 것이 공정경쟁이라고 맞받아쳤고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곧장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이 꼰대 정당으로 낙인 찍힐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총리는 진위가 아니었다며 거듭 해명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많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세대교체 바람을 응원하면서도 내심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잡기 위한 민주당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새 당 대표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정견 발표 대회에서부터 중진과 신진 후보 사이 대결이 치열했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전당대회 슬로건에 맞춰 신진들은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는 중도로 나가서 국민에게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잠자리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중진 후보들은 대선을 치러본 경륜을 내세웠습니다. 폐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폐기의 조화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이야기하는 논리들이 많습니다. 비닐 우산으로서 태풍과 폭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 밖의 대선 후보들을 데려오기 위해 공정한 경선에 대한 약속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용광로 국민의힘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대선 주자를 민심의 용광로에 녹여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한 쇳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당내 주자들 경쟁력을 올려주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매력적으로 우리 당에 안심하게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죠. 조경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윤영석 후보는 민주당을 잘하는 자신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선에 진출할 후보 5명을 뽑아 내일 발표합니다. 최종 당대표는 다음 달 11일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청문회 이튿날인 내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다음번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검찰 인사에 관한 이른바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인사위에서는 김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검사장 승진, 전보 발령 등 인사 원칙과 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검찰 인사위 이후에는 인사 발령이 뒤따랐습니다. 이례적으로 새 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인사위가 열리면서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총장 패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위는 특히 법무부가 예고한 검찰 조직 개편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를 반부패 수사부 등과 통합하고 형사부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 조직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더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검찰 구성원들은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원전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어떻게 인사 발령할지도 관심 초점입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이른바 권력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앞서 국회 서면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1.52포인트, 0.24% 하락한 34,312.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92포인트, 0.21% 떨어진 4,188.1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포인트, 0.03% 밀린 13,657.1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0.6%까지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경제지표, 비트코인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술주와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추락하면 주식도 동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4만 달러에 육박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이날 3만 7천 달러대까지 후퇴했습니다. 업종별로 에너지 관련주가 2% 이상 하락했고 유틸리티와 금융주가 1%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향후 정책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이란의 핵 협상을 주시하며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센트 오른 배럴당 66.0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5월 17일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원유 선물 트레이더들은 이란과 핵 협상 당사국 간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날 유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란이 제재 해제를 위해 핵 합의에 복귀하려는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핵 합의의 복원을 협상 중이며 미국과는 간접적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합의가 복원될 경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가 해제가 돼 원유 시장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휴가 시즌과 하반기 각국의 봉쇄 해제가 맞물려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것이 유가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주택가격이 1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자 백악관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S&P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3월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3.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12%보다도 오름폭을 더 키운 것입니다. 작년 3월과 비교해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2.8%, 20개 주요 도시 도시의 주택가격지수는 13.3% 각각 뛰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2.4%를 1%포인트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20% 급등한 피닉스가 22개월 연속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도시가 됐고 샌디에고가 19.1% 상승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시애틀도 18.3% 올랐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인 가운데 수급 불일치가 심화하면서 가격이 더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주택은 107만 가구로 전년 동월보다 28.2% 급감한 상태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약간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5, 6도가량 떨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낮 기온은 예년 기온대 가깝다가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6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따뜻한 봄 날씨 보이는 가운데 낮 한때 중서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화씨 7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